안녕하세요. 다인생활의 정다인입니다. 중국에 갔을 때 좀 깜짝 놀란 경험이 있어요. 출근을 하는 젊은 중국 직장인들인데 처음에는 그 모습을 보고 직장인이라고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잠옷 바람이라던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너저분한 복장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회사를 다니는 멀쩡히 회사를 열심히 다니는 그런 친구들이더라고요. 배바지에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죠. 트레이닝복. 그리고 여기 보시면 포인트가 요 가방이에요. 가방. 이분은 그래도 에코백을 드셨죠. 여기 여성분은 쇼핑백을 드셨고, 이 여성분은 그래도 굉장히 잘 차려 입으신 거예요. 잠옷바람이죠. 바람에 그 톤도 잘 맞추셨어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잘 입은 편에 속합니다. 진짜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다닌다던가, 이런 에코백이나 쇼핑백이 아니라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또 이런 사진들도 있죠. 잠옷. 그 다음에, 그죠? 이거는 정말 출근복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옷이죠. 저 예전에 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가면, 요런 인형탈 알바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는데, 네, 소극장 근처에 가면 이런 깔깔이 패션, 깔깔이 패션도 있고. 처음에 이해가 잘 안 갔죠. 왜 저렇게 옷을 입고 다닐까? 우리는 의뢰 옷을 최소한 예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의라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고 또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옷 매무새를 가다듬는 게 우리들의 상식인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찾아봤죠. 찾아보니까 그걸 그로스룩 혹은 그로스핏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그로스라는 말은 역겹다 라는 뜻이죠. 중국이 그 고도 성장을 하게 되면서 부자들이 정말 많아졌죠. 임금 수준은 그걸 따라가질 못하는 거죠. 열심히 회사를 다녀도 집 한 채를 사지 못하는 게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중국은 그 정도가 좀 더 심하다는 뜻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뭐해? 이 정도 돈밖에 못 버는데 정말 좋은 명문대를 나와도 취직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취직을 하더라도 쏟아부은 교육 비용에 비해서 되돌아오는 그 보상이 너무 적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반발 심리로 옷을 후줄근하게, 너저분하게, 그로스하게 입고 다니게 됐다는 겁니다. 일종의 불만의 표시죠. 이 정도밖에 돈을 못 받는데 내가 굳이 예의를 차릴 필요가 있나? 그게 사실 저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의 문화 유산이나 장점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앞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가령 공자가 아꼈던 제자 중에 자로라는 사람이 있죠. 한때 주먹 좀 쓰던 전국구 주먹쟁이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공자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일종의 갱생을 하게 됩니다. 이 자로라는 사람의 죽음과 관련돼서 흥미로운 일화가 있습니다. 이 자로가 한 나라에 아주 큰 벼슬을 하게 돼요. 정치적인 암투에 휘말려서 결국 죽게 되는데, 자로가 너무 힘이 세고 또 무예가 출중하다 보니까 자로 한 사람을 이기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마침 자로의 머리에 이렇게 묶어 놓았던 모자가 떨어집니다. 그 중국 역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올려놓는 요 귀엽고 깜찍한 모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차려입고 정갈하게 입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공자의 가르침 중에 하나였는데, 그 옷매무새가 흐트러지니까 자로가 잠깐이라고 외치고 의관을 정제하죠. 빈틈이 발생했으니까 찔러 죽이겠죠. 그걸 자로가 몰랐겠습니까? 죽음과 맞바꾼 의관 정제라는 면에서 또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정말 명예롭고 훌륭한 죽음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 극단적인 예도 살아있는 것이 중국이라는 나라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 그로스핏, 그로스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견 그런 젊은 중국 MZ들의 세태가 불쌍하고 안쓰럽고 또 응당 그럴 수 있다라는 공감을 얻으면서 동시에 협
현명하지는 못하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소위 품이 있는 사람, 멋지게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몇 가지의 조건 중에 옷을 깔끔하게 입고 자신의 행색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잘 갈무리해서 말할 줄 안다. 우리가 일종의 품이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조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간추려보면 간단한데, 첫 번째, 불쾌한 일을 당해도 표현하지 않는다. 이걸 삼가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상대방의 의견에 동조만 하면서 자신의 의견은 내세우지 못하는 사람. 그것도 우리는 지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겸손이다 라고 생각해서 자신을 지나치게 낮추는 사람. 이런 행태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무리한 부탁이라도 상대방이 부탁하면 그걸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 이 네 가지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일견 맞는 말 같아 보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자세가 도움이 됩니다. 합해보면 결국 중요한 포인트는 자기애인 것 같아요. 내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존감 높은 인간으로서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표현을 할 줄 알아야 상대방의 나를 깔보지 않고 또 막말을 하거나 막 대하지 못한다. 그러한 자세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는 소위 말하는 품이 있는 인간이 된다라는 건데, 사실 이 네 가지 조언은 맞는 말과 동시에 함정도 좀 숨어 있죠. 왜냐면 내가 해야 할 말을 어느 정도 선을 넘지 않고 줄타기를 하면서 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불쾌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그것을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세는 중요하지만, 그게 자칫 선을 잘못 넘으면 너무 강한 자기 주장 혹은 고집불통 혹은 무례한 사람이 될 수도 있죠. 또한 상대방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마냥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적재적소에 잘 피력하는 것, 이 태도 또한 사실은 화술이라고 하죠. 스킬이고 개인적인 역량을 많이 타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조언들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러한 올바른 자기애를 표현할 수 있는 마땅한 교육, 그리고 환경이라는 존재가 정말 중요하죠. 나를 옆에서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존재가 꼭 필요하고요. 또 나에게 이러한 정도의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가족관계, 인간관계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 모든 것을 합쳐서 우리는 환경이라고 부릅니다. 포인트는 자기애를 잃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적당한 자기애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중국의 MZ들의 출근 룩 크로스핏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안타깝게 보이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불만을 표출하는 방식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를 망가뜨리면서까지 상대방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노력이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역효과가 날 때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하나의 교훈 중에 하나죠. 아마 그 친구들도 그런 생각에 결국은 이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똑똑한 친구들이니까요. 아무쪼록 우리는 스스로의 매력을 잃지 않는, 그러면서도 상대방과 공명해 줄 수 있는,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활을 이룩을 하는데 차라고 하는 도구를 곁들여서 쓸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일본에 이런 멋진 말이 있어요. 일본 근현대를 대표하는 차인 중에 한 사람이 다도란 뭔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런 답을 내놓죠. 우리의 차는, 다도라고 하는 것은 손님과 주인 사이에 미세하고 미묘하게 이어져 있는 긴장의 끈, 그것을 줄다리기 하면서 이룩해내는 예술행위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둘 사이에는 미세한 눈에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것을 둘이서 항상 줄다리기 하는 팽팽한 긴장 상태로 유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예술로 본 것이죠. 둘 사이의 긴장의 끈이 팽팽하다는 얘기는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내가 손님이기 때문에 주인으로서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이 자리와 이 상황을 최대한의 예를 갖추어서 지켜보고
누리고 이해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고, 또 주인은 내가 주인이니까 거들먹거리는 것이 아니라 손님을 내 스스로 초대한 것이기 때문에, 혹은 손님이 나를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그 손님을 위한 이해를 충분히 다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예의와 존경과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멋진 얘기죠. 그러니까 존중과 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하는 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번 주도 맛있고 시원하고 따뜻한, 그리고 품위 있는 아름다운 차 한잔 하시면서 이 무더운 꿉꿉한 여름을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인생활의 정다인이었습니다. 행복한 한 주 되세요.